네, 전해드린 대로 이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과 의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켜서 우주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이건 러시아가 일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립 서비스의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이 필요한 것은 위성 기술이고 그들이 2번 실패했던 위성을 제대로 올리는 것이고죠. 네. 그 다음에 뭔가 우주 개발을 통해서 이 우주인을 보내는 건데 지금 그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게는 큰 필요가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보다 좀 중요한 것은 어제 계속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 보스토친이 우주 기지에서 만난 게 저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절묘하게 장소를 정했어요. 네. 이번에 그 북러 정상회담의 가장 그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상징성. 어제 계속 보여준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일종의 불량 국가로서 고립이 있지만 서로는 협력한다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예. 실질적인 협력의 모습인데 네. 앞에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우주 기지, 특히 방금 말씀하신 우주인을 보낸다 아니면 위성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회색 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이 위성을 쏠 때 쓰는 그 탄도 미사일 기술은 분명하게 그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기도 하지만 예. 약간의 그 평화로운 우주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약간 회색 지대로 자신들이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을 잡은 거고요. 또 하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우주 강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김정은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곳을 방문함으로써의 어떤 자신의 그런 그 열망들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주 비행사 양성, 회색지대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정찰 위성이나 ICBM 관련 첨단 기술을 이전받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ICB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보면은 소련 시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 소련과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리 우방국 또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첨단의 기술을 이전해 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 기술을 줄 가능성 크지 않고요. 다만 위성 관련돼서도 북한이 위성의 제일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위성 자체거든요. 특히 거기에 있는 카메라 렌즈라든지에 대해서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부품이라든지 일부 기술의 이전 정도는 가능하지만 정말 첨단 기술을 이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러시아에게 어떤 걸, 포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어제 모습을 보면 사실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절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늘 지각을 하는데 그 전날 와서 30분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40초 동안 악수한 모습 다 나오고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또 발표도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회담을 분명히 푸틴의 초청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지금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의 전쟁 물자가 지금 거의 소모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미 언론에 좀 나왔습니다만 러시아가 최대 하루 10만 발의 탄약을 쓰고 있는데 이 탄약을 공급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군수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이 무기가 상호 운영이 가능한 그런 무기를 받아야 즉각 활용이 가능한데 전 세계적으로 또 그것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고 북한과 남한은 한국은 마찬가지로 지난 한 70여 년간 전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군수물자 탄약에 대한 비축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푸틴이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자신들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지속을 위해서 그 북한을 그렇게 초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나라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크렘린국에서는 이제 양국이 공개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감한 영역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공개를 하는 순간 북한과 러시아는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불량 국가로 확실히 확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포탄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위성 같은 경우에도 발사체 기술이라든지 이것은 러시아가 스스로 동의해서 통과된 그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대북 제재라는 것은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특히 러시아가 유엔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지만 그것을 동의해서 한 것을 지금 와서 다 어긴다는 것은 스스로를 자기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아주 심각하게 유엔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이 지위와 정당성이 훼손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들이 뭐 그 포탄이나를 서로 교환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아,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까 우리 김자민 예.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었습니다만 김정은이 바로 돌아오진 않아요. 동쪽 도시를 돌면서 군사 시설을 본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를 보여야 됩니까? 뭐 콤소몰스크의 나무레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갖는 거기에는 군사 시설, 특히 예. 전투기 시설들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 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의 그 전투기는 매우 노후화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29 같은 것이 북한이 갖고 있는 건데 이게 30년, 40년 된 거거든요. 예. 네. 그나마도 제대로 부품이 없어서 뜨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그 러시아에는 이 부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선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수호의 Su-35 같은 것을 갖게 되면 사실은 엄청나게 그 공군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데 저는 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예. 대신에 뭐 최소 수준 이상으로 본다면 그런 부품들, 그 북한이 필요한 부품들을 제공해서 최소한도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항공기, 전투기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야. 뭐 그렇게는 판단하는데요. 그렇군요.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요. 그러니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모든 군사의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예.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게 정말 확인이 된다면 예. 우리도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네, 국제사회 비난에도 북한과 러시아 밀착 행보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정작 방북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예. 푸틴이 해외에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물론 중국을 예. 가긴 하긴 하지만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러시아에서 이제 극진히 환대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그 어제 이제 정상회담에 앞서 그 타이밍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는지 또 미국이 말하는 응분의 대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북한의 미사일 그 최근에 지금 이 예. 북러 정상회담을 전체를 보고 있으면 북한이 외교 문법과 그들이 갖고 있던 군사 문법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공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쏜 미사일 두 발은 예. KN-23, 24로 생각이 되는데 예. 둘 다 핵탄두 탑재 가능한 그들이 말하는 실전 배치된 미사일들입니다. 예. 네. 그 북한의 김정은뿐만 아니라 뭐 선대 때부터 지도자가 해외를 간 사이에 이렇게 도발한 것은 이것도 첫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한미가 연합훈련하는 동안에도 미사일을 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처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북한이 그만큼 자신들 군사력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작년 9월 달에 북한이 핵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그 핵을 사용할 수 있는 5대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조건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것이 네. 꼭 뭐 핵 위협은 아니고 재래식 위협이 있거나 아니면 공격이 임박했을 때 자신들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없더라도 만약에 김정은의 그런 돌아다니는 동안 안위가 건드려지면 예. 자신들은 이런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김정은이 없더라도 자신들의 이런 핵 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들은 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체제가 구축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 이건 매우 공격적인 위험한 행보죠. 그렇군요. 네. 러시아 외교 환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푸틴이 굉장히 전날 도착해서 30분 일찍 그 자리에 나가서 계속 환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뭐 많은 분들이 이 러시아 특히 푸틴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의아하게 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얼만큼 러시아가 지금 위궁한 상황에 예. 놓여 있느냐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인데 그 국가의 지도자가 이만큼 온다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치 않으면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다. 예. 그러면서 어제 보여준 이 이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도 다 쫓아다니면서 예. 설명을 하고 본인이 또 설명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러니까 만찬장까지 다 이어지는 예. 또 예. 그뿐만 아니라 수행원을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총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중을 두고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현재 필요하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예.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필요성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 필요한 예. 거고요. 왜냐하면 그 전만 해더라도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좀 그랬습니다. 서먹서먹한 관계였고 물론 미국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인 필요성은 그렇지 크게 않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정 수준 정리가 된다면 예. 그러면 과연 러시아가 얼마만큼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같은 모습을 예. 보일까? 예. 근데 저는 북한도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네. 북한은 최대치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러시아가 몰려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김정은도 과거에 보면은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가서 메모하고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그만큼 그건 우주에 우주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의 필요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스스로 네. 표가 우주 강국입니다. 네네. 그래서 위성 발사도 계속해서 뭐 본인의 사업으로 현지 지도, 김주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현지 지도를 했고요. 네. 그러다가 서둘러서 계속 2번 실패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나는 네. 우주 개발이라고 하지만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행위고요. 2번째는 선대는 이런 우주 개발을 못했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 했다라는 그런 업적이 필요하고 3번째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북한의 쌀값이 1kg당 뭐 거의 7,000원에 육박하는데 이것은 지난 5년 사이에 제일 높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어려울수록 예. 뭔가 군사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목적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도 러시아에 좀 며칠 머물면서 계속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데 군 수뇌부가 총출동했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비워놔도 되는 걸까요, 평양을?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자신감이죠. 더군다나 현재는 이 외부 환경이 절대 우호적이지 않고 예. 또 계속해서 그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한미일 또 이 나토 국가까지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마도 이번에 김정은의 이 그 방러 해외 순방 이 시간은 아마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기간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을 비운다라는 것 자체도 그것도 북한의 일종의 자신감을 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